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차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친정엄마가 도와줘서 다시 회사에 복직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개념 없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괜히 우리 엄마가 이상한 사돈을 만나서 평생 당하지 않아도 될 굴욕을 경험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진작에 개념 없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지금도 작년 설날만 생각하면 갑자기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너무 화가 납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손으로 꼽았는데 진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엄마가 화를 내다 못해 폭발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시댁은 아버님이 안 계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셨어요. 젊었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항상 시어머니랑 밥을 먹을 때면 자기 고생한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십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것과 겨울엔 군고구마 붕어빵도 구워서 팔고 공사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한바집도 운영하셨다가 2달치 밥값 못 받고 인력회사 사장이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 식당도 망하고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던가.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하도 들어서 레파토리를 다 외울 지경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면서 아들, 딸 전부 결혼시키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혼자 사실 만한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저희와 신혼애가 보내는 용돈과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 그 자체입니다. 아빠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그때 잠깐 엄마가 아프면서 일을 그만두셨어요. 우리 집에도 오빠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집이 부자라고는 절대 말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신 부모님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것도 가지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빠는 다니는 회사에서 연애를 하다가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새언니 집안도 좋고 그쪽 분들은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여유있게 사는 것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한우라던가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씨알 굵고 고급진 과일들을 우리 집으로 선물 보내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우리 집에 선물을 전혀 보내지 않으셨어요. 시댁 경제 상황도 있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선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 친정 부모님은 명절이 되면 굴비나 곶감 세트 같은 평범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혼자 사는 시어머니에게 보냈고 어머님은 차례 지낼 때 우리 집에서 보낸 물건들로 차례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나 우리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어요. 너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곶감이 참 맛있더라 정도가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고마움 표시였습니다. 답례 선물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저희 오빠가 2년 전에 장가가면서 엄청난 명절 선물을 우리 집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2년 전 추석 때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남편 먹으라고 한우 등심도 구워주고 제주도산 애플망고를 잘라서 후식으로 내어주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무슨 이렇게 비싼 걸 사오셨나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전부 우리 새언니 집에서 보낸 명절 선물이더라고요. 한우랑 애플망고가 끝이 아니라 자연산 송이도 있었고 신부 측 어머님이 직접 카드에 손글씨로 잘 부탁하는 메시지도 짧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부자들은 다르구나, 교양 있는 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결혼은 제가 오빠보다 먼저 했지만 우리 시댁에서 식용유 한 번 보내준 적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뭔가 불편함을 느꼈는지 그 다음 명절부터는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선물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으로 작년 추석에 우리 집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처음엔 엄마가 택배를 받아들고 차마 우리 시댁에서 보낸 명절 선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해서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하셨어요. 너가 우리 집으로 택배 보냈니? 저는 보낸 적 없다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택배 박스 안에 홍삼 캔디가 2봉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내는 사람 주소랑 이름을 확인해보라 했는데 설마가 역시였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맞더라고요. 홍삼 캔디도 좋은 선물이죠. 근데 그때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보낸 선물이 배 한 박스와 한과 세트였거든요. 어머님 차례상 장 보시기 편하라고 일부러 그런 걸로 보내드리는데 뜬금없는 홍삼 캔디는 너무 센스도 없고 성의도 없어 보였어요. 그마저도 엄마가 찍어보낸 사진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혔습니다. 유명한 홍삼 브랜드에서 선물 포장된 홍삼 캔디가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 빨간 봉지에 들어있는 그냥 일반 홍삼 캔디였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진짜 홍삼이 들어간지도 모르는 그런 그냥 사탕이었죠. 요즘 동네 기사식당에서도 손님 먹으라고 그런 건 안 내놓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친정엄마도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너희 시어머니가 뭐 보내는 건 처음 받아보네. 아무튼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하고 마셨거든요. 저도 이걸 가지고 남편에게 당신네 엄마가 친정으로 슈퍼에서 파는 사탕을 사서 보냈다고 따질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거든요. 사실 돈 문제는 약간 치사한 이야기긴 해도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은 그 정도까지 어려운 형편은 아니세요. 저희가 용돈 50만 원 드리고 신혼에도 똑같이 드리거든요. 우리 친정에는 부모님들이 용돈 필요 없다 하셔서 시어머니한테만 드리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사시는 집은 대출도 없이 관리비만 내면 되고 나라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자식들이 드리는 100만 원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시장에서 일도 도와주면서 몇만 원씩 더 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면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큰 문제 없이 사실 수 있고 용돈 드리는 것과는 별개로 계절마다 옷도 싸드리고 종종 만나서 외식도 시켜드리는데 이만하면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평소에 친구분들 만나면서 여행도 한 번씩 다녀오시고 그렇게 쪼들리게 사는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시댁 상황 뻔히 아는데 한우 선물 세트 같은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 앞에 마트 가면 샴푸 치약 세트나 식용유 세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구입할 여력이 있을 텐데 홍삼 캔디 2봉을 보내셨다는 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짜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추석 지나고 평소 생활로 돌아오면서 다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작년 설날에는 정말 친정엄마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선물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설 며칠을 앞두고 친정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고 엄마는 이번엔 제게 전화도 걸지 않고 사진만 하나 찍어서 보내셨어요. 일하다 말고 엄마한테 온 사진을 보는 순간 몸속에 돌고 있는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보낸 사진은 딱 봐도 우리 시어머니가 설 명절 선물이랍시고 보낸 물건이었고 누가 봐도 시장에서 구입한 쌀로 만든 뻥튀기였어요. 전통한 거나 차례상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동네 어르신들이 심심풀이로 먹는 쌀튀밥 뻥튀기 그 자체였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명절 선물이랍시고 이걸 보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도 친정 부모님은 시댁에 곶감 세트를 선물로 보낸 상황이었죠. 몇만 원짜리 곶감 세트 선물로 보내놓고 뻥튀기 한 봉지 받은 것도 어이없지만 그마저도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서 덜어내 드신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일하다 말고 잠깐 밖에 나가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도 원래 그렇게 화를 내는 분이 아니신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기분이 좀 많이 나쁘다. 차라리 보내지 마시지 이게 뭐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저는 처음 봐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엄마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간호사분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명절에 선물도 보내주세요. 새언니네 집에서 보내주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물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보내는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선물들이거든요. 저나 우리 부모님이 선물 안 준다고 흉본 적도 없는데 명절 선물로 먹다 남은 뻥튀기를 보내는 건 그냥 우리 집안을 우습게 아는 것밖에 더 되나요? 아빠가 이 뻥튀기를 보면 엄청 속상해 하실 것 같다면서 아빠 오기 전에 버려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했고 내가 우리 오빠처럼 부잣집이랑 결혼하지 않아서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엄마는 나중에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앞으론 우리 시어머니한테 명절 선물 안 보내기로 하셨다고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실망을 많이 하셨으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앞으로 선물 보내지 마시라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 듣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제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 걸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사과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어렵게 살아온 것도 알고 험한 일 많이 하시면서 명절 선물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친정 부모님이 몇 년 동안 추석 설날에 선물을 보냈는데 어머님도 눈이 있으면 대충 어떤 걸 보내야 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뭐라 했는지는 몰라도 다음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 뻥튀기가 시장에서 유명하고 맛있는 거라고 한참 설명하시더라고요. 맛있는 뻥튀기건 아니건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속물인지는 몰라도 차라리 마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식용유 세트를 보내셨더라도
우리 엄마나 제가 이런 기분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먹다 남은 뻥튀기를 보낼 정도로 우리 집을 하찮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교류는 전혀 없으세요. 지난 추석도 서로 선물 안 보냈고 이번 설날도 그냥 넘어가십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할 생각 없고 딱 기본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이랑 외식하는 것도 싫고 그런 자리에는 일 있다는 핑계를 대고 남편만 보냅니다.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세상 일이 제 마음 같지 않네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친정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요즘엔 우리 친정집에 가면 부모님 눈치 보느라 한마디도 못하고 죄인처럼 있다 옵니다. 대체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선물 주고받을 일 없어서 그건 좋다지만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